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수산중공업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17550번 되겠고요. 현재 시각 5월 17일 12시 5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산중공업이 3%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건설 중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 차량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SOC나 이 건설 경기와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분이죠. 현재 이 종목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 사실 뭐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 1000억대 초반대의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적으로는 뭐 한 70억대 안팎의 영업이익이 최근 2년 정도 연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딱히 뭐 이런 종목들의 실적 포인트에 큰 의미를 좀 두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실적이 크게 증가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적인 성장이 뭐 기대된다거나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좀 기대치가 높은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나오면 좋겠지만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듯 하고요. 뭐 딱히 뭐 배당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주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도 아니에요. 퍼가 지금 40배, 작년 기준으로 40배니까 뭔가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다거나 이렇게 보기도 사실 좀 어려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상승하는 부분들은 이제 정치 테마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정치인 중에서도 정세균 전 국무총리 관련주로 엮여서 대장주의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수산중공업하고 K탑리츠나 이런 종목들이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 관련 수혜주로서 작년 10월 11일부터 같은 시기에 상승 흐름들을 같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 수산중공업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림이 비슷하죠. K탑리츠하고 수산중공업의 차트가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게 흘러가는 종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 반등도 두 종목 모두 다 같이 또 출현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주가가 올라갈 만한 어떠한 요소가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주가가 올라갈 만한 요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아까 이제 정세균 전 국무총리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다거나 그런 것들도 아니고 특별하게 뭐 이야기가 나왔다거나 이런 것들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오늘 주가 상승이 한번 일어났는데 결국에 이제 순환매가 한번 좀 돈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드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갔다라기보다는 이런 정치인들 관련주로 하여금 순환매나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한번 좀 찾아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윤석열 관련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관련주나 지난주에는 이재명 관련주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씩 반등이나 상승 흐름들이 나왔는데 오늘 이제 뭐 정세균 전 국무총리 관련주도 오늘 한번 순환매나 이런 것들이 좀 돌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 수산중공업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사실 어디가 바닥일지는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바닥을 그나마 이제 보는 그 두 가지 기준이 하나는 이제 5일선하고 하나는 RSI 상대 강도 지수 두 가지를 놓고 이제 바닥의 하나의 기준을 잡는데 이렇게 RSI가 30m로 떨어졌을 때 저는 과매도 영역으로서 이제 반등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에서도 역시나 이제 30m로 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주가가 이제 5일선 위로 종가가 형성됐을 때 어느 정도 단기적인 바닥은 잡힌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RSI가 30m로 떨어지진 않았죠. 떨어지진 않았고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종가를 봐야 되겠죠. 종가상으로 5일선 위로 넘어가느냐 이 부분들을 좀 잘 볼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5일선 위로 좀 종가가 형성된다면 지난 뭐 거의 지금 한 2, 3주 정도를 계속 5일선 밑에서 흘러내리던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 단기적인 방향이 상승으로 좀 턴을 하는 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래서 오늘 종가상으로 5일선 위로 좀 넘어가면 이후의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반등을 좀 더 가져가는데 용이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반대로 또 5일선 밑으로 밀려버린다거나 종가가 5일선 밑에서 끝나면 이 하락 흐름들이 또 연속되는 거죠. 지금도 사실 어디가 바닥일지 몰라요. 여기가 바닥일지 아닐지도 오늘 종가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은 없기에 하락을 하게 되면 반등을 주고 하락하게 되면 반등을 주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추세선 하단 정도를 저는 이제 반등의 자리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인데, 계속 반등이 안 나오다가 그냥 오늘은 그냥 한번 딱 반등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예상했었던 6,250원 정도, 6,250원 정도까지는 오지 못했고, 여기서 좀 더 간다 그러면은 이제 6,000 이렇게 좀 연장해 볼게요. 연장해 보면 그냥 6250이 거의 저항대네요. 현재로서는 6250에서 6,000원대 초중반 정도? 이 정도가 확실히 저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큰 편차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1차가 6,250원이고 2차 뭐 6,500원, 뭐 6,000원대 중반 이렇게 잡았다면, 현재 시간이 지나면서 반등이 빨리 나오지 않는 관계로 고점도 낮아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6,250원을 전후로 해서 굉장히 강한 저항대가 좀 형성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면 6,250원대를 전후로 좀 대응의 영역으로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만약에 이걸 이제 뚫고 넘어가게 된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달라집니다. 추가적인 상승이나 액션을 더 가져갈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수산중공업이 구조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자체에서 나올 수 있는 반등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돌파 못하면 재차 또 밀리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에서 구조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뚫고 올라가는 상황들이 생겨야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가가 레벨업을 한층 더 갈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그걸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기술적인 저항대를 6,250원 정도에 좀 두고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5일선 위로 종가가 형성이 된다면 이후에, 오늘은 여기까지 가지 못했지만 이후의 흐름에서 재차 반등을 통해서 6,250원이나 이런 자리를 좀 터치하러 가는 그런 그림들을 조심스럽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의 상승 상당히 좀 반갑기는 하지만, 종가상으로 6,250 종가상을 일단 5일선 위로 안착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일단 오늘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오늘 이제 매수의 거래량이 갑자기 또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수 거래량이 살아나고 하락하고 횡보하는데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좀 더 적게 발생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어느 정도 거래량이 다시 좀 숨죽어 있던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소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단은 뭐 구조적인 하락 속에서 나온 기술적 반등이고, 이 반등을 통해서 6,250원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 오늘 시장도 좀 별로 그렇게 좀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5일선 위로 종가가 형성이 된다면 일단은 지난 2, 3주 정도 이어왔었던 이 조정 국면에서 방향은 좀 돌려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후에 재차 반등이나 상승을 통해서 6,250원대를 돌파해서 넘어서는지를 좀 보시고, 넘어서게 된다면 이후의 흐름은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6,250원대를 못 넘어서면 재차 또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여기서는 좀 대응을 하고 이후에 안착하고 버텨낸다면 그때 가서 또 다시 좀 타점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오늘 나온 반등은 이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 수산중공업이 제대로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뭐 바닥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등 주고 재차 밀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이 흐름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좀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고, 수급적으로는 오늘 뭐 외국인들 기관들이 뭐 많이 사서 올라간 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뭐 외인들 기관들이 많이 사서 올라간 건 아니죠. 그리고 이 종목에 들어오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단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신도 단타고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샀다 하더라도 얘네들 어차피 반등 한번 나오면 털고 나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수급에서 뭐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부분은 뭐 크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투신들도 거의 단타 수급 위주로 좀 들어오기 때문에요. 잠깐 들어왔다 또 잠깐 나가고 잠깐 들어왔다 잠깐 나가기 때문에 뭔가 이 종목에서 오늘 흐름에서도 딱히 뭐 투신이 뭐 많이 샀다거나 외국인들이 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포인트가 없네요. 그래서 어차피 투신도 외인도 연기금도 이 종목에서 좀 단타를 좀 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이 제일 중요한데, 방향이 하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좀 더 짧게 끊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 흐름을 좀 벗어나게 된다면 이후의 흐름에서 좀 더 높은 가격을 바라보면서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좀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 속에서 기술적인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을 명확하게 좀 설정해 놓고 대응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수산중공업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혹시 다른 종목들이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이슈 종목 분석에 가시면 다양한 종목들이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이나 궁금하신 종목은 홈페이지 방문해서 궁금증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매일 오전 9시에 김용재 소장님이 무료 추천 종목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도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